네, 앞서 잠깐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야3당이 연대해서 공동행동에 나선 건 보기 드문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 현안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잖아요. 현재 정부가 의혹을 조사 그렇습니다. 중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국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부겸 총리의 지시로 지금 정부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관세 평가 불륜 사례에서 보듯이 네. 관세청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 정부의 중추적인 부서가 다 연루가 돼 있고요. 예. 또 이게 공무원 이해가 걸린 문제니까 그 면평 조사로 끝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특별 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데는 하나는 이제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 회의가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특별 공급과 같은 특혜에 당연히 보완돼야 될 투기 차단 장치가 없어요. 특공제도에 이런 제도적 결함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들과 정부의 기강 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또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다 국회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네. 이 책임을 제대로 하라고 국정조사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면평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의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수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그 범위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공급은 세종시 말고도 전국 각지의 혁신 도시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 범위로 보면 세종특별시로 한정했고요. 네. 또 이제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일반 특별 분양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 대상이 된 기관의 종사자들로 이렇게 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제 바로 세워지는 특별 공급에 대한 대책은 아마 전국적 기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사태 때 보면 이전 대상도 아닌 이 관평원이 예산도 확보하고 건물, 유령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까지 특별 공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이 예산을 총괄하는 이 기재부 산하인 점이 컸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좀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경위는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다른 부처의 상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안전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고시를 했지만은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갖고 밀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혈세 171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유령 건물을 만드는 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국회의 또 권한 아니겠습니까? 국회 의무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회도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걸 되짚어 보니까 그때 예산이 승인된 때가 2016년 겨울이에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촛불이 타올랐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국회도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런데 수사부터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그런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라면서 지금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반대하면 국정조사 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야당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예. 이런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공무원 특별 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습니까? 예. 정부의 민생 실패를 바로잡는 노력을 국회가 하자는 건데 네네. 거기에 여당 야당을 왜 따지냐는 거죠. 예. 저는 정부 여당이 이제 정치 공세 그만두고 빨리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당분간 국정조사는 없다. 좀 완고한 뜻을 밝힌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제기한 것도 예.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분노,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고 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야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네. 여당으로 향하기 전에 빨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당의 국정조사를 촉구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정의당이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동안 좀 보기 어려웠던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야당이 함께 공동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국정조사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양쪽에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호응을 해서 오늘 국정조사서를 내게 됐고요. 예.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누구하고도 손을 못 잡겠습니까? 예. 저는 여당까지 함께 네. 정치권이 손잡고 빨리 이 부동산 이 참상을 빨리 극복하는데 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여야가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심의원께서는 그런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비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 이 분노하는 것은 예.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폭등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은 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은 모두 네. 부동산 부자들의 민원 처리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규제 완화가 보유세도 완화하자는 거고 예. 또 대출 규제도 완화하자는 건데 이것은 다 가격을 더 폭등시키고 투기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집값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집부자들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정치권이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는 네. 부동산 또는 집부자들의 감세 요구를 가지고 머리를 싸맬 게 아니라 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 정말 머리를 싸매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 대책 좀 생각하자. 그리고 가격 안정 대책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도부가 바뀐 이후에 지금 정의당이 좀 악재를 만나서 보궐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원님이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로 1년 동안 좀 잠행을 이어오셨는데 최근 당에서 다시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참행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상임위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정의당이 예.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전이었죠. 대권에 도전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대권에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이제 당에서 예. 지금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예, 과정을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보면 청년 후보들이 경륜 있는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세대 교체, 정치권의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래 정치를 해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그 젊은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예, 예. 우리 정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 양당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짓눌러 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예, 한국 예.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